근데 일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그냥 노는 대졸자가 지난 상반기 중 40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죠. 이들 중에서도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노는 젊은이, 실상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을 현재 하지도 않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 전문대 포함해서요.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른다는데 그중에서 대졸자 오늘 통계를 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될지 신 교수님. 네. 우선 이런 대졸자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어떤 그룹을 얘기하나요, 이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예.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활동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경제 네. 활동을 하지 않는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네. 예를 들면 뭐 육아를 한다든지 가사를 돌봐야 된다든지. 네. 예, 이 인구가 670만쯤 돼요. 670만이라는 게 예. 네.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약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게 가사 육아예요. 가사 육아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게 예. 학생들 학생들 또는 취업을 위해서 뭐 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 인구가 한 320만쯤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 연로하셔서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못 되시는 분, 연로하신 분이 250입니다. 예. 이거 다 합하면은 예. 한 100에서 200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가 1,6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가사 때문에 못하는 분들, 네. 그건 생리적으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못하시는 분, 네. 그건 못하시는 거죠. 예. 공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피치 못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아까 비경제 활동 인구 1,600이라고 했거든요. 네. 400이 차이가 나거든요.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대부분 보면 일은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할 능력도 있어. 네. 그런데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이 되려고 하면은 취업 같은 걸 알아보질 않아야 돼요. 아, 그렇죠. 취업 활동,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하면 사람들. 이게 실업자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서 취업 활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쉼이라고 그러는데 이 쉼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약 한 250만에서 네.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지금 뭐 대졸 뭐 400만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육아 가사 때문에 못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학교 때문에 뭐 그런데 요 쉼이라고 하는 분들 요게 한 250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 2년치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게 2년 사이에 50만 명이 늘었어. 그냥 쉬는 사람이 인구가 50만 명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오. 근데 그 나이 또래는 대부분 연령층이 아마도 20대, 30대, 뭐 40대 초반일 텐데 예. 요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야, 이 참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일을 하다가 네. 잠시 쉬거나 잘리거나 해갖고 직장을 알아보다가 네. 포기한 직장도 거예요. 안 되니까 네. 단념하고 그냥 쉬는 사람. 포기해서 그냥. 이게 지금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고 이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2년 사이에 예. 아까 40만 늘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저는 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네요. 물론 그 안에는 상당수가 대학생이겠지만 네. 꼭 대학생이라고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게 30대, 40대 중에서도 회사에서 잘리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그래서 말아 드시거나 해갖고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쪽으로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 그냥 쉼이라고 분류되는 인구가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이번 통계에서 가장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 이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를 조금 이렇게 세분해서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냥 쉰다. 뭐 이게 가정주부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냥 쉰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건데 우리 직접 강의를 하시는 신세동 교수님, 서지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문제처럼 보입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신세도 교수님이 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좁히면 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졸 그 전문대 포함한 예. 졸업자가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400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라고 7월 중에 나왔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자료고 청년층 15세에서 29세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0.3%로 전년 동기 대비 0.2% 네. 이제 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46.9%로 0.7%포인트가 감소했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평균 대졸 이상 학력 비경제활동 인구가 405만 8천 명.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만 2천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고용된 거에 반대로 비경제활동은 늘어난 건데 예. 사실 비경제활동은 실업률하고 좀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실업률과는 대로 다르다. 예, 네. 실업률은 이제 구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의지가 있고 취업 의지가 있고 기존에 이제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비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제 구직 활동 안 한다는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발적 실업 인구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경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경기가 좋아지고 노동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네. 실업률이 줄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경제 사회 전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예. 특히 이제 부양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양 인구가 계속 뭐 경제 활동 안 하면서 예.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계의 어떤 지출이 많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잠재 경제 성장률을 저해시키고 체감 경기도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출이 많아지니까 물가 상승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사회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범죄로도 이어지고. 범죄로도 이어질 그래서 수 사실 있고. 그 비경제 활동 인구가 그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예. 사회 문제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이르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직 단념자이거나 그냥 쉰다. 왜 이런 사람들이 모수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아까도 우리가 비경제 활동이 1,600만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우리가 그냥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왜? 비경제 활동 중에서 연로하신 분이나 육아 가사를 하거나 학생분들은 이분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거나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라든지 가사 육아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취업 준비생을 뺀 빼고. 인구가 이게 400이거든요. 예. 이 400명의 성질이 뭐냐? 뭐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 저는 상당 부분 이게 계속해서 지금 2년 사이에 늘어나다. 40만 명이 늘었단 네.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전부 경제 활동에서 전 넘어온 거다. 탈락되신 분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직장을 하다가.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뭐 회사에서 쫓기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문을 닫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취업을 하니까 뭐 몇 달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 활동도 아예 포기하고 뭐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을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다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비경제 활동으로 넘어오는 이 인구가 대체로 한 400만 정도 되는데 그 400만 명의 숫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난 2년 동안 40만 명이 2년 동안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문제가 어디 있냐? 어디 있을까요? 경제 활동에 문제가 있다.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밀려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이 안 되어 갖고 문을 닫았거나 해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육아를 하겠어요? 뭐 예? 그분들이 뭐 학업을 하겠냐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뭐 연료하신 나이도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요 세대들 즉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우리가 쉼이라고 예. 분류가 되는
요 부분의 인구가 결국은 지금 경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서 추락되어 가지고 나오는 분이다. 경제 활동 인구에서 탈락한 분들, 회사에서 그만두고 잘리시는 분들, 그죠. 자영업하다가 장사해서 망하신 분들. 그럼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분들 더 이상 도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참 좀 흥미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보면 왜 그러면은 그 일자리 그만두고 쉬고 있느냐 쉬고 물어봤을 때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전공했던 내용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그 업무랑 상당히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그러니까 매우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분들이 27%나 돼요. 그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 너무 적다. 임금 적다. 지금은 300만 원 미만 정도의 임금 받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회사에서 임금 불만으로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임금 부족하고 전문성 취약, 전문성이 약한 거 이게 그 직장에서 오래 자기가 흥미를 갖고 일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고요. 대학에 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네요, 대학이. 대학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사회의 어떤 제도나 취업 시장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최근에 이슈는 그 학생들이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위해서 자유전공. 대학이 들어와서 무전공으로 입학한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식으로 예. 그 정원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그 효과적일 수 있느냐 한번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지금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사에서는 지금 이미 상당히 스페셜리스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 상당히 그 최근에 어떤 그 범용적인 일들은 다 어떤 그 시스템이 커버하고 있고 인력의 수요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학 교육은 소위 말해서 이제 통섭의 인재, 융복합형 인재라는 그런 그 그럴듯한 다전공, 명분을 복수전공 가지고. 확대를 통해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사회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한번 저도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반성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사회 취업했을 때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 교수님은 이제 이 전공 대학 때 배운 것과 직장에서 원하는 것 간의 부조화, 미스매치가 있어서 오래 다니지 못하는 점 하나가 있고 임금이 너무 적은 측면이다. 적다.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뭐 지방 중소기업 같은 데도 상당히 사람이 모자랄 텐데 그런 데는 또 잘 가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서 교수님 예.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일견 제가 동의를 하는데 예. 그 지금 그 학교 대학에서 대학. 가르치는 내용이 네.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그런 그래서 쉼이 생기냐? 예.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아니에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학교의 질이 좋아가지고 그 대학 졸업생들이 회사에 취업을 해갖고 그야말로 비경제 활동이 안 되는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대학교 졸업생의 10% 20%에 해당되는 내용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쉼. 네. 자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도 예.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대학의 취업이 어렵잖아요. 대기업에. 대기업이에요. 네. 중견기업도 뭐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1년에 뭐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나올 네. 텐데 거기서 쓰는 학생 그 직업 그 일자리는 취업하는. 몇 마리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대졸생들이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적성이나 전공하고 상관없는 쪽에라도 일을 좀 해야 하다가 되는데. 이게 또 뭐 안 좋으니까 그만두고 또 6개월 해가지고 또 실업수당 받고 이런 그 인력들이 지금 전부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시민구가 늘어나는 것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때문에 이런 생기는 사람이 든다 문제다. 이거죠. 제가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2022년도에 성장률이 좀 높았거든요. 2022년에요. 예, 2.5인가 3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이 나빴잖아요. 1.4.
작년에는 이 쉼 인구가 계속해서 늘었어요. 작년에는 매달은. 네. 근데 재작년을 경기가 좋았을 때 보면 예. 쉼 인구가 줄었어요. 전년 동월비로. 결국은 이 쉼 인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현업의 적성에 맞느냐 이런 고상한 얘기의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 경기가 워낙 나쁘다 나쁘니까. 보니까 중간 이하의 대졸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살리는 것은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일단 적당하게 만족할 만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마저 없는 데다가 예. 그나마 단기간 3개월, 6개월 일하는 일자리도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전부 저는 이 비경활 인구 내지 쉼으로 떨어지는 거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예. 지금 바닥 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예. 지금 생기는 문제지. 이게 뭐 고상하게 대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교 교육 저도 있어봤지만은 그 이야기 30년 동안 해왔어요. 예. 적성을 살리지 못한다. 근데 30년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 우리 교육부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했죠. 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말만큼 쉬운 일이 쉬운 아니기 일이 때문에 아니다. 예. 자꾸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대학을 기죽이지 마라.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고상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 교수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최근에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 트렌드를 좀 직시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 예.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상위권도? 우리 저희 대학에서도 취업률에 한때 관심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중도 이탈률이라고 해서 그 직장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보거든요. 중도 취업률이 이탈률? 유지 취업률이라고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못 있는 이유는요. 예.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말씀은 뭐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어떤 적성 무시하고 취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학생들도 많지만 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 실업도 꽤 높다는 거예요. 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대기업에서 그 취업 인구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고용 인원을 많이 못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규제가 심화되고 자동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부족이 이제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해외에 또 이제 공장도 이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마땅한 직장이 아니면 언제 속된 말로 이제 잘릴지 모르는데 네. 그런 직장에 있을 바에야 오히려 계속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좋은 직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트렌드가 상당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 보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자발적 실업과 무관치 않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예. 요즘에는 이제 급여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웰빙 라이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도 선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취업되고 그 직장에 무조건 네. 오랫동안 충성하게 되면 평생을 바치는 직장이 사실 본인의 어떤 그 하나의 예. 목표라고 했다면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교육에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 서 교수 말씀대로라면 즉 학생들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성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그만두고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로 지금 쉬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행복한 거죠. 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상황을 달리 보는 게 네.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네. 그런 일자리를 기업에서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요즘 기업들이 공채를 많이 줄였잖아요. 신입사원 공채. 그리고 이제 채용을 경력자로 필요한 경우 보면 경력만 뽑죠. 예. 이런 것도 관련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 자기가 전공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예. 직장에 투입만 되면 일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예. 회사 자체가 그놈 데려다가 1, 2년 교육시켜 갖고 하느니 차라리 경력자를 쓰는 게 낫다. 이 분위기하고 맞물리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경제 활동으로 떨어지는 인구가 저는 더 많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쉼이라고 하는 비경제 활동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서 교수대로 이 말대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회사를 안 다니는 거라 그러면 그 뭐 정승도 자기 하기가 싫어서 하는 거니 근데 뭔 문제가 뭐 되겠어요? 다 원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하지 않고 조금 쉽게 탈락이 돼버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죠. 본질적으로 대졸 그러니까 상위 대졸권 학생들의 취업 상황이 좋으냐? 예. 우리 이제 서 교수님 괜찮다. 예. 근데 이제 적성이 안 맞거나 뭐 해서 뭐 이야기고 저는 그 문 자체도 지금 굉장히 폐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졸생들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극단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지.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사회에서는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려면 항상 이제 뭔가 선발 시험을 거쳐서 그 노력을 해서 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학 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해서 수능 안 보고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반 이상 되고 예. 실제로 수시 입학 학생들이 지금 과반수 이상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라는 큰 시험보다는 어쨌든 평소에 나름대로 학교의 생활 열심히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성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예. 사실 우리 72학번, 70년대 공부한 학번들은요. 네. 사실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 하나도 못 배웠어요. 왜요? 맨날 데모하고 데모하시느라고? 맨날 학교 폐교되고 네. 휴교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야 이게 대학이 있으나 마나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한국을 이루어내는 아주 획기적인 능력을 만들어낸 분들이 대학 교육이 신통치 않았거든요. 따라서 문제만 생기면 대학 교육이 신통치 않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른다. 지금 학생들도 현장에 투입해서 한 2, 3년만 경험을 시키면 얼마든지 저는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인데 그 기회 자체가 폐쇄됐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거죠.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보는 네, 거죠. 하여튼 뭐 대학 교육도 문제고 그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경제 구조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하나의 이유만은 아닐 텐데 제가 또 궁금해한 것은 그냥 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지방 중소기업, 지방 제조업체는 사람이 모자라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조금 우리 젊은이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네. 그 중소기업에 취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중소기업에 취업 안 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서 상당히 그 생활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채움 그 지원금을 청년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까지 근무하게 되면 200만 원 이상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그 중소기업에서 다니면서 하드한 분위기에서 그 지원금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직장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난이 있는 거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아까 신 교수님 70년대 학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수험생 100만 명 시대 사람 그때 이제 그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한 경쟁의 그 시대에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해서 적자 생존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사실 비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줄 세우기 교육, 그다음에 획일적인 교육과 또 거기서 경쟁에 도태된 학생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인데 지금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인 교육을 지향하면서 얼마나 교육 내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 고물가 상황이 상당히 그 일자리 창출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물가가 높은 게. 물가가 높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목 임금 가지고 실제 임금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다. 이게 상당히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뭔가 이제 지방 중소기업에 서 교수님께서 이제 급여가 좀 낮다고 했는데 대부분 좀 급여가 낮긴 하지만
또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급여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단 잘 안 가려고 해요, 지방 중소기업. 그래서 좋은 인력 구하는데 참 애를 먹고 있다는 그 기업인들의 호소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쉬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런 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저는 능력은 우리랑 네.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기성세대랑 전 차이가 없다. 대학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네. 본인의 어떤 능력 면에서는 지금 70대나 예. 50대나 지금 30대가 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대학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20대, 30대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다. 예. 우리 70대, 60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예. 그 뭐냐? 그건 뭡니까? 우리는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주어지면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예. 어떤 그런 동력이 있었어요. 도전 정신도 근데 있었고. 지금 이제 20대는 뭐 부모님도 웬만큼 사시니까 깎고 뭐 내 일을 안 해도 그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예.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몰이해. 예.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남을 너무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 자기는 지금은 누구 어디를 다니는데 내가 이건 다닐 수 있는가?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젊은 20대, 30대 세대들의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능력은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사고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지적을 하셨고, 여튼 뭐 이렇게 드러난 비경제 활동 인구, 특히 대졸자 400만 명을 넘어선 현실,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분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뭐 대책이라는 게 중장기 대책도 있고 단기 대책도 있겠지만 해법을 좀 제안하신다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대기업의 고용 정책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최근에 정책? 이제 예. 정규직 인원을 뽑는 인원이 많이 늘지 않고 대기업들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노동 유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예. 소위 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한번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 이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못 늘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난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그 소득세 감면 세제 혜택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지원금 3개월 이상 근속할 때 이제 지원금 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좀 바꾸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 저는 제가 볼 때 대학 입시 전반적 개편, 대학 입시 그다음에 대학 개편. 교육의 구조적 변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 뭐 좀 짧게 뭔가 필요하다면? 대학생이나 대졸 취업하는 경우에 그분이 돈을 버는 경우에 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일단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평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도록 발을 하는 담그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을 저는 적극적으로 보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좀 정부의 좀 재정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라는 그런 주문이네요. 네, 대졸 비경제 활동 인구 400만 넘어선 현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